임차인 현황 조세에 대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김아무개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현황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조사를 해놨어요. 이거 점유에 대한 정보 출처, 그 점유의 권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입금, 그리고 전입신고는 했는지,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이렇게 배당요구 종기일에 신고는 했는지. 여기 보니까요, 비고란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승계 권리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동대항력자다, 이 사람은 대항력자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보증금 2억 7,800만 원은 인수조건부고요. 확정일자까지도 받아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을 저희는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매각물건의 점유자를 구분해서 점유 부분하고 점유 권원하고 현황조사 내용까지는 다 확인하신 다음에 임대차 기간의 보증금 그리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일자까지 저희는 다 위에서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저희는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비고란에 여러분들 뭡니까? 그쵸? 미수금이 있을 때 미수금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인수조건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낙찰 보실 때 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이렇게 입찰을 봐야지만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중에서 가처분으로 매각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여기 기재합니다. 비고란에. 이 사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렇게 후순위지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처분 기억하십시오. 아파트에는 없지만 일반 토지 건물에 대한 다툼에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각물건에 대항력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넘어간다면 제가 1, 2, 3, 4단계의 권리 분석으로 쭉 표현하고 있죠. 4단계 보니까 매각물건의 권리 분석하기 해서 등기부 등본에 살아있는 권리 저희는 배웠죠. 이래서 갑구와 을구를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살아있는 권리로. 갑구의 소유권 날짜가 이 날짜고 갑구에 보니까 압류가 들어온 날짜는 이 날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주택 임차권도 이렇게 21년도 12월 24일 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금액까지는 다 표현되어 있고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강제경매를 갖다가 집어넣었죠. 이렇게 강제경매를 넣어서 청구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제경매를 집어넣은 곳은 어딜까요?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라고 보여집니다.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에서 요 금액을 갖다가 청구했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부 등본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의 등기만 보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 또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는요. 하지만 집합건물은 건물 등기만 보시면 표제부에 그 대지권이 입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합계 금액이라는 것은 매각물건의 전체 채권가액입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는요, 매매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날짜 나왔죠? 그 매매 거래 금액이 나와 있어요. 4번 말소 기준 권리를 저희가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만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도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적인 공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시가 아니다. 공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날짜는 아니니까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스스로 판단해야지만 됩니다. 5번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만약에 대항력이면 여러분들 대항력은 뭐예요? 저희가 인수조건부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등기 날짜의 전입과 점유, 이건 저희는 뭐라고 했죠? 그쵸? 대항요건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대항요건을 갖고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뭡니까? 우리는 준물권화 되어졌다. 그래서 이 작성되어진 확정일자가 되어진 날
배당 권리가 생긴다. 단 조건은 뭐냐? 이렇게 대항 요건이 이 대항 요건이 먼저 돼야 된다. 대항 요건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대항 요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한 권리가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하게끔 만들어진 권리인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법원에다가 호소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서 임차권 등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만일 대항력자가 이사를 먼저 하고요. 자기가 했는데 까먹었어. 그랬다가 뒤늦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거는 대항력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3자가 알게끔 해야 되겠죠. 여기 점유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꼭 대항력자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항력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 임차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선 임차인보다 이렇게 뒤에 들어온 임차인을 법은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면 접수가 돼도 대항력은 소멸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밑에 지금 영상이 잘리니까 올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기재 번호인데 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번호를 매긴 겁니다. 강제경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로 채무명의를 득했어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해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통해서 채무 명의를 득한 거죠. 이걸로 경매 접수를 한 거죠. 대항력이 소멸하려면 보증금의 충족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대항력이 있으니까 더 높게 낙찰을 못 받겠죠. 만일 배당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고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대항력 임차인은 보증금 차액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본 사건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인수되게끔 만들어 놓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입찰 보면 안 되는 그런 물건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매 사건의 분석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물건의 종별이 달라질 때마다 여러분들 토지나 상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공부하셔야 돼요. 물건에 대입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경린위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착한 경매 가이드북을 배우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본을 유지하고 계시면 경매 입찰 보시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토지는 토지에 대해 낙찰받는 방법과 몇 가지 규정을 이해하신 다음에 토지를 도전하시면 되는 거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10단계에 걸쳐서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요. 여러분들 상당한 실력이 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떠한 교육보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내용 그리고 이 책에 실어진 내용들이 상당히 기초적으로 좋다라는 거 자신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경린위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